네, 안녕하십니까. 안태육장입니다. 삐딱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옵니다. 조심하시기 바래요. 조동욱 충북도립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변은영 청주시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타 변은영입니다. 네. 오늘 한지학 시의원님이 중국으로 가셨다면서요? 네.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위원장님, 부위원장님들이 다 중국 갔다는데 어떻게 의원님은? 글쎄 왜요? 그 19명씩이나 대거 갔는데 거진 반수가 갔는데 거기 못 꼈네요. 왜냐? 위원장직을 잘렸기 때문에. 그것도 우호 도시인 우한? 네. 우한으로 갔다고. 그래가지고 언제 온다고 그래요? 내일인가 모레? 13일 날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부랴부랴. 좀 네. 늦게 온다는 것 같은데. 왜요? 우한 갖고 다 코로나 걸려서 오겠다. 그러니까 아이, 며칠 전에 그러면 도정환 안 돼. 민주당 국회의원들 갈 때는 또 왜 가냐고 중국 대사가 뭐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니 또 글쎄 지방의원들이 가는 거는 관심이 없는지. 그렇죠. 하여튼 어디 가는 쟤 것도 이제 주민 싼낼 거야. 재밌어요? 안 낼 거야. 왜? 막 가서? 막 가는 거 보면 안 내. 그래도 내주세요. 우리가 전체 4조 예산 중에 쓰는 게 0.02%밖에 안 돼요. 그래요? 열심히 할게요.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 열심히 좀 정주해서 성주를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네. 그 교수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 총장, 재수 총장이 네. 새로 오셨다면서요? 네. 어떻게 봤습니까? 못 뺐고요.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지났죠.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저기 그냥 지사님 입장에서는 그냥 총장 자리는 다 그냥 전리품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할 말 없는 건데 한편으로는 지금 예를 들면 리시종 지사 시절에도 다 낙하산, 다 낙하산인데 낙하산 아닌 적이 없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사실상. 네, 사실상. 근데 그 정치인 출신 낙하산이 우리는 조금 더 기대를 해봐요. 왜냐면 행정가 출신 낙하산으로 잔머리만 있어. 잔머리만 있어갖고 예를 들면 지금 그 앞에 행정가 출신 총장 할 때 그분 보면 지금 학생의 거의 40% 이상이 만학도란 말이에요. 야간에. 그렇함에도 불구하고 400억짜리 기숙사를 줘. 거기 학생 못 들어올 거 뻔히 알면서도 마치 대부분이 주간 학생인 것처럼. 이런 잔머리를 구는 게 행정가인데 정치가 출신이니까 이런 잔머리는 안 구르겠지. 한번 지켜보려고요. 그렇습니까? 네. 새로운 총장께서 어떤 중국 도립대 비전을 만들어 갈지 또 한번 지켜보죠, 그리고 네. 중앙중학교 운영위원이시라고요? 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운영위원이에요. 그리고 또 교수님이시고 임기가 임기가 아니 정년이 1년 남은 정년, 무슨 소리야? 14개월이나 남았어. 14개월이라고. 1년이라지만 14개월 남았어. 14개월. 그래서 오늘은 민선 8기 자치단체장 하도 우리가 삐딱하게 얘기를 많이 해서 교육감 얘기에 또 대타 전문들께서 오셨으니까 또 교육에 또 문담고 계시고 하니까 교육감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또 도지사도 지금 몽골에서 오늘 이제 녹화하는 시간에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 또 몽골에 계시고 또 핫한 김병국 의장도 중국에 가 계시고 좀 청주가 조용하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냥 김병국 의장님은 우한에서 하시라고 그러고 지사님 몽골에서 하시라고. 비행기 타고 오시는 중일 것 같은데. 오시는 중에? 그럼 소는 누가 키우라고? 소는 누가? 청남대 하늘에서 드시고. 네, 알겠습니다. 선거 다시 해 아무튼.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윤건영 교육감님 요새 저희가 자주 다루는데 공교롭게 또 교육계 인사들을 많이 모셔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윤건영 교육감의 1년을 한번 평가할 때가 되어서요. 다시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윤 교육감의 지난 1년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교수님은 어떻게 한번 보십니까? 아주 부드럽게 말씀드리면 바람 잘 날 없다. 바람 잘 날 없다. 네, 그다음에 조금 나쁘게 말씀드리면 가지가지한다. 가지가지한다. 바람 잘 날이 없는데 가지가지가. 네, 가지가지.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 그 정도입니까? 네. 오. 제가 그래서 포기한 사람은 전화번호를 지워버리는데 윤건영 교육감이 전화번호 지웠어요.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그럼요. 변호사님 건 안 지웠어. 감사해요. 네. 근데 인권교육감 전화 안 받아 주는 건 아니고. 아니 그냥 저는 아니다 싶으면 지워버려요.
그럼 저기 학부모 아니지 지역위원이죠? 예. 학부모는 아닐 테고 그죠? 지역위원 입장에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역위원회 그 교육감님을 평가하면 저는 뭐 이 똑같은 대답이 나왔을 것인데 먼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참담하다. 참담하다. 오. 저는 애정을 엄청 쭉 갖고 있었어요. 교육감님이 좀 이미지도 참 이렇게 맑고 샤프해 보이고 그래서 그 교육계 경력도 있고 그래서 야 잘하시겠다. 되게 좀 그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보기보다는 조금 많이 헤매시는 것 같아서 그때 마음 아프게 참 지켜봤고 그러면서 총알도 되게 많이 맞으셨잖아요. 근데 이 납득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도 있고 그래서 그 가슴 아프게 지켜봤는데 그 교육감님도 그걸 느끼셨던 것 같아요. 잠시 잠잠해지더니 또 마무리를 어떻게 하실지 좀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어요. 저는. 제가 이제 기억나는 거는 그 변 의원님이 지방선거 출마할 때 네. 그때 선거사무소 개소식 할 때 네. 그때 윤건영 당시 교육감 후보가 왔었잖아요. 네. 그때 그 보라색인가 핑크색 옷 입고 왔었잖아요. 진달래색. 진달래색 옷 입고 이른색. 와서 그때 박문희 의장이 그 확실해라 뭐 그런 얘기를 파란색을 입고 와라 그랬던가 뭐 그랬던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와서 인사를 했었던 기억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저기 세평을 들어보면 꼭 산은 안 채우셔도 마음 아파. 저도 마음 아파요. 아니 근데 뭐 이쪽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뭐 아주 긍정적이다 뭐 이런 얘기하라는 그 기대는 안 했으나 이렇게 확 내려가는 이렇게 평가가 나올 줄은 사실은 좀 몰랐습니다. 그러면은 그 윤교육감의 그런 1년 평가에서 기억에 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었길래 이렇게 평가가 나빠졌을까요? 아무래도 초창기에 불거진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 사건, 최근에 그 유순환 감사관 해임. 윤순환 감사관 해임, 그 다음에 또 단제고. 단제고 줄줄이. 의료 엄청나게 큰 이슈예요. 그런데 무려 1년 만에 3건이나 터진 거예요. 그렇구나. 저는 교수님은 할 말이 없어. 너무 많아갖고. 너무 많아요. 또 뭐 그새 또 뭐가 할 있었습니까? 말이 없어. 아무튼 그냥 가요.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이제 중요한 이슈 위주로 네.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초에 있었죠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단재 연수원에 강사를 이제 쭉 배치를 하는데 교육청에서 이제 누구는 빼라, 누구는 넣어라 이런 이제 의혹이 있었다는 게 이제 김상열 전 원장의 이제 폭로로 문제가 됐다가 이제 뭐 수사나 감사에서는 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던 거고 그래서 유순환 감사관과 유순환 감사관은 계약 해지됐고 김상열 전 원장은 이제 뭐 지금 무슨 징계가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징계는 안 된 것 같고. 아니 뭘 갖고 징계를 하는 거예요? 무혐의나 뭐 이렇게 난 거예요? 그 사건 자체가 어떻게 된 사건 거예요? 자체는 경찰에서 무혐의가 났고 그런데 뭐를 갖고 불복하고 그다음 내부의 문제를 뭐 외부에 알렸다? 명예를 뭐 실추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 김상열 원장은 그런 거에 대해 때문에 아마 이제 징계가 하려고 했는데 학기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학기가 이제 끝나야 뭐 그 다음에 학교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징계를 할 것으로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더군요. 그래서 징계를 하게 되면 중징계가 예상이 되면 뭐 잘릴 수도 있는 거고 더 낮은 거로도 갈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또 뭐 도종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걸 살펴보겠다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끝났다고 교육청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끝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네요. 글쎄 되게 우스워질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블랙리스트가 우노는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사실 그 블랙리스트가 있다 뭐 추측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명단을 본 적도 없고 그러면 우리 까던가 그래서 이게 되게 필터링 한 건지 아니면 그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만 이렇게 진짜로 배치한 건지 좀 보자. 보고서 우리도 납득할 만한 좀 이게 사안이 돼야지 니들이 징계가 맞는 건지 아니면은 김상열 원장이 오버한 건지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좀 시민들도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여쭤보니까 까고 싶어도 못 간다 그러네. 왜요? 이제 개인정보 보호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그런 거죠. 것도 그렇고 좀 잘못하면 법무부에 끌려간다는 거 이거 까면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국정감사라든지 재판 과정에서는 이제 그걸 항변을 해야 되니 재판 과정에서는 이제 말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뭐 김상렬 전 원장의 얘기이고 국정감사할 때는 그걸 뭐 거론을 해야 되죠. 도정환 의원이 도정환 뭐 그거는 의원. 밝힐 수 있지 않을까? 또는 뭐 사실 제일 궁금한 건 왜 그게 블랙리스트라는 의혹이 제기되는지는 그거는 알 권리 차원에서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그렇죠. 거기 뭐 누가 홍길동이나 강감찬이냐는 몰라도 그렇죠. 대충 왜 그런 사람들이 배제됐는지 또 배제됐다고 주장이 되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야지 좀 우리가 판단을 하잖아요. 뭐 교육청에서 그다음에 경찰, 검찰에서만 판단하면 다 알아들어야 되는 건가? 우리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땅이 아니래. 그럼 아닌 거예요. 그러려니 해요. 그러려니. 너무 피곤하게 살지 이제는 뭐, 마요. 네, 네. 그냥 알겠어요. 전화번호 지워버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녹화하는 오늘 그 단재고 개교를 연기하는 거를 도교육청에서 이제 확정을 해서 발표를 한 모양이에요. 이제 쭉 이제 그 이제 스케줄을 발표를 했는데 내년 신입생은 없다. 그 다음은 이렇게 한다라는 스케줄을 발표했고 그 관련한 설명을 하겠다라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 도민행동 이쪽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기자회견을 저희가 지금 녹화하는 이 시간에 지금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 가셨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이거 해야죠. 아유. 그래서 이 단지고 개교를 이제 원래는 내년 해야 되는데 내년에 이제 1년 미뤄지는 거죠. 뭐 제가 볼 때는 1년 미뤄질지 뭐 안 할지는 뭐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교육청을 일단은 1년 정도 미루는 것으로 확정했다고 하는데 이 단재고 개교 연기 논란 어떻게 보아요? 이거 지금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마디로 말이 안 나와요. 한마디로 이거 하나만 봐도 이게 교육청인가 싶어. 네? 실제 한번 보세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서울의 아주 명문 사립대학하고 미국의 명문 사립대학이 MOU를 맺는데 이 서울의 그 명문 사립대 총장은 우리 애들 수능 점수가 몇 점이고 내신 성적이 몇 점이고 행정고시 몇 명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 네. 미국의 명문대 그 총장은 우리 졸업생이 어떤 회사를 만들어서 고용 창출 몇 명하고 이런 식의 얘기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이 뭐냐면 졸업생보다 중퇴생이 더 우수하다. 자, 그건 뭐냐? 학교 내에서 걔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재미난 아이템을 교사 그 학생이 만들어서 더 안 배워도 걔는 나가서 그걸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아이템을 개인 맞춤형을 한 거예요. 이제 교육은 사람마다 다 똑같은 학과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선생님들하고 학생하고 개인 맞춤형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저는 이런 생각해요. 카이스트 서울 명문대학에 중퇴생이 많이 나올수록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거다. 꼭 대학 다 안 나와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요거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재밌다. 교수님 이 아이템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도와줄게. 너 한번 해볼래? 이런 중퇴생 많이 나와. 졸업생도 많이 나와. 이젠 교육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쪽 교육청에서 하는 얘기는 국영수 사과 과목이 적으니 이걸 더 늘려야 되겠다. 명문 대학을 많이 가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 60년대, 70년대 너무 지금 말이 안 되는 사고방식 갖고 지금 저기 개교를 못하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단재고등학교가 왜 필요하냐고. 그냥 인문계 일반 고등학교를 더 만들지 이런 관점이라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데 이게 진짜 나 집에 갈래. 우리 교수님 화나셨네. 네. 아까 블랙리스트 할 때는 요거 얘기 말씀하시려고 지금 이제 에너지를 아니 계셨던 블랙리스트는 내 이름이 없었어요. 이름이 없어서 그래서 그 지금 논란을 분명히 이게 지금 오래 갈 것 같아요. 이 논란 자체도. 그럼요. 그리고 이제 잘 이해를 교수님처럼 이렇게 대학교 교수님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런 사안을 그 교육감이 굉장히 그리고 정규 교과 과정의 일부잖아요. 이 사안이 충북 교육청 전체 예산의 뭐 10%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전 학생의 뭐 반에 해당되는 문제도 아니고 굉장히 적은 거에 해당되는 이슈인데 이게 딱
거의 목숨 걸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윤건영 교육감 여기다가 왜 이렇게 목숨을 거냐 이거. 아니 그 시중에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시중 얘기는 이런 식의 얘기가 있다는 거지. 정교조가 주축이니까 단지 재수가 없다. 단재고등학교 단지 재수가 없다. 정교조. 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웃지 마셔요 지금. 예? 그 얘기였어요? 네. 그래서 단지 재수가 없다. 그러니까 교명부터 바꿔야 되는지 이게 리시용 지사 같은 경우는 뭐 단재 마스터 고등학교, 뭐 마스터십 고등학교 이러면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아 그렇게 할까? 뭐 단재 레이크파크 고등학교 그럼 되려나? 근데 아무튼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세요. 이렇게 학력이 좋을 때는 뭐 할 때냐면 지식 정보를 얻기 어려운 시절. 그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많이 공부해야 돼. 그래서 잘 꺼냈어야 돼. 그죠? 그때는 정말 학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지났어. 이제 지식 검색은 스마트폰 하나에 다 해. 너무 넘쳐. 지금 저도요, 제 과목에 유튜브에 강의가 저보다 훨씬 잘해. 이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머릿속에 많이 넣어두고 저기 꺼내 쓰는 게 아니고 잘 찾아보면 되는 검색의 시대였다. 지금 이제 그것도 지났어. 검색의 시대에서 지금 뭐냐면 대화의 시대야. 챗GPT. 걔랑 대화를 하는 거야. 이게. 그죠? 그것도 지나가지고 이제 저기 대화의 시대고 그러다 보면 뭐냐. 아주 질문을 샤프하게 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저기 그 질문하는 능력을 키워라. 이게 교육의 모토란 말이야. 질문하는 능력을 키워라. 그럼 챗GPT에 그거라도 나온 결론이 다르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시대가 바뀌고 있고 걔하고 맞춤형 교육은 너 정말 재밌는 게 뭐야. 그것도 다 그렇게 한다는 것도 아니잖아. 그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교육감이라면 교육청이라면 야 이거 한번 이건 시드머니라도 일부러 더 해봐야 돼. 한번 더 밀어줘 보자. 이래야지 국영수 뭐 사과 이거 뭐 저거 뭐 저기 뭐 말이 안 되냐. 그러니까 시대 흐름조차 파악이 안 된단 말이야, 지금. 교육청이 하는 얘기들은 60년대, 70년대 때 그냥 그 뭐야, 저기 검색도 제대로 안 되던 시대의 사고방식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와 관련해서 윤건영 교육감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이론적 배경을 강하게 자신감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그 유윤식 교사노조 위원장이 얘기하더라고요. 언제 나오셔가지고 그거에 대해 설명도 좀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언제든지 환영을 하고요. 근데 본인이 얘기를 안 하고 뭐 딴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던데 그 본인은 왜 자꾸 얘기를 안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 단체고에 대해서 교육감이 이렇게 강하게 하는 뭐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뭐 추측으로는 그 전임 교육감 김병호 교육감? 지우기라고 생각을 그런 저기 의심이 자꾸 가요. 왜냐하면 아니래던데. 아니라고 자꾸 아니, 그러면서 말로는 그 이유로 논란이 되니까 6월달 그 기사 보도를 보면은 교육청에서 끊임없이 아주 계획 차질 없이 묵묵하게 진전을 시키겠다, 진행을 시키겠다라고 누누이 항변하는 뭐 기사들이 엄청 많이 검색해 보니까 떴더라고요. 윤건영 교육감님에 대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교육청이 식사 자리 가서 주로 오리발을 많이 먹는다. 근데 아니라고. 이게 시대를 보면은 사실은 단재 그 전임 교육감님이 이뤄낸 업적들이 상당히 있어요. 뭐 저기 은여울인가 뭐 하여튼간 그 다른 대안학교도 그렇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되게 의미 있는 그 장애인 통합 학교가 생겼어요. 이은학교라고. 그 학생이 90명이면 선생님이 120명 정도 되고 뭐 그 정도로. 그래서 요새는 1대1 그것도 하나하나 모든 아이들에게 그 대량으로 뭘 교육을 시켜서 콩나물처럼 쑥쑥쑥쑥 그렇게 키워내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맞춤형 교육을 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개교할 때는 그 과실은 이렇게 와서 커팅하고 뭐 생색내는 건 좋아하시면서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새 보니까 뭐 철진한 은열고 그 저기 진천에 있는 그 극장 가서 뭐 피켓 하나 들었다고 애들이 그것도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철진한 색깔론을 자꾸 하는 것 같은데 그거 뭐 수사로 밝혀져야 될 건데 왜 수사 안 하는 거야 그것도 도대체 제대로 밝혀서 아니 그 무슨 뭐 선생님 시켰다고 자꾸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걸 시켰는지 그래도 잘한 게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저기 거실에 저 쓰레기 좀 주스래. 어허. 그래서 왜 그랬더니 교육감의 교육 철학이라고 쓰레기 주스라고. 아, 쓰레기 그 본인이 직접 줬잖아요. 네, 왜? 거기 그 학교 근데 자기 집 근처에다. 그게 트렌드인가 봐요. 트렌드입니까? 청주시도 4개구를 돌아가면서 대청소의 날 하면서 시장님이 직접 나서가지고 집도 치우고 거리 청소도 같이 하고 많은 결제하고 고민을 하실 일이 많으실 텐데 몸소 그렇게 거리 청소를 하시고 집을 치우고 그러시고 그러는 거 보면 교육감님도 그러시고 청소가 트렌드다. 아니 여기 나오시는 청주시 의원님들은 딴 얘기하다가도 꼭 청주시장님 얘기를 해야 돼. 뭐 하실 얘기 있어 한 말씀 하세요. 저까지 우리 갔다 와야 되잖아. 아니에요. 별 얘기 할 수 없어요? 평소 좋아하는 우리 이범도 시장님에 대한 뭐 권위상이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도 지금 교육감님이나 청주시장님은 정말 우리들한테 많은 희망을 줘요. 나도 쓰레기 주우면 교육감 할 수 있겠구나. 청주시장 할 수 있겠구나. 또 저런 분들한테 내가 못하겠어 하고 청소년들한테 얼마나 많은 희망을 주는데. 가끔 대타를 제가 시켰어야 하는데 너무 뜨문뜨문 대타를 시키다 보니까 자주 이렇게 대타를 모셔야. 네, 알겠습니다. 윤건영 교육감이 하여튼 집착하는 이유는 집착이 아니라 뭔가 이게 나는 뭐가 있겠죠? 뭔가 있을 텐데 안타까워요. 빨리 사고방식을 일선 중고등학교에서는 현실이 다르거든요. 교수님, 저 죄송하지만 교수님은 그래도 현실 트렌드를 되게 많이 쉽게 빨리 이제 체득하시는 편인데 우리 교육감님은 나 세부 전공이 인공지능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가시는데 교육감님은 교수 하시면서 이렇게 많이 그냥 학문에만 정진하셨는지 이게 우리 초등고, 초중고 학생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시대의 착오적인 판단을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부교육감님이고 그 밑에 직원들 눈을 얘기했잖아요. 하잖아요. 아닙니다. 교육감님, 지금의 시대는 혁신의 시대고 그다음에 학력이 중요하면 카이스트나 명문 이런 거 끌어와가지고 지역을 발전시킬 로드맵을 가져야지 뭐 단재고를 명문화시키고 그러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좀 생각을 조금 빨리빨리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명문화 시킨다는 얘기는 없고. 없어요? 그건 아니고. 아니 국영수나 그런 거의 과목을 더 보충해야 된다라는 건 뭐예요? 학력 기준으로 가겠다는 그러니까 건 기초학력이 떨어질까 봐 그런가 본데. 기초학력 왜 이렇게 집착하느냐고. 아무튼 예를 들면 지금 아까 말씀했다시피 사람마다 옛날 김병훈 교육감 얘기인데 꽃마다 열매 모양도 다르고 피는 시기도 다 다르다. 이걸 어떻게 획일적으로 하냐 이거지. 그 참 진짜 명문이 성경 구절에 넣어도 되겠더라고. 그거 하나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뭐 연구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 못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학생들 교육 시켜갖고 태음이전 2명이나 만들었잖아 제가. 하기 나름이라니까. 저도 그게 동원공개 하는데 제가 이제 산업 현장 취재를 많이 하잖아요. 뭐 어느 대학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저기 지역에 있는 전문대에서 나오신 분들이 2차 전지역 사장님들 많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장님 내가 몇백억짜리 그 사장님이고 그 직원들이 저기 좋은 학교 나온 직원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라인에서 그 기술 독립해가지고 수백억짜리 사장님이 된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 안 나온 분들도. 지금 그러니까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그렇게 혼자 쓰고 자기의 적성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이거를 밑바탕을 계속 그런 습관을 길러줘야 되는 거야. 학교 차원에서 이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단재고등학교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건데 이거 1년 연기한다는 게 말이 안 돼. 그럼 지금 인테리어 다 해놨다면요. 뭐 한번 드론 띄워야 될 것 같은데 학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그러면 이제 윤건영 교육감이 취임한 제대로 된 수능 결과가 나와서 학교 뭐 서울대 몇 명 가고 그래 한번 봅시다. 올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서울대 몇 명 나오고 한 거 예. 결과가 나와요? 나오겠죠. 김병호 교육감 때문에 그게 몇 명 갔는 이거 뭐 밝혀라 안 밝혀라 그래가지고 저번 선거 때 뭐 논란됐던 아닌가 모르겠네. 아니 그 숫자로 이렇게 줄 세우기 좋아하시니까 딱 이렇게 데이터 그걸 내주시겠죠. 교육청에서 공개하셔야겠네. 서울대 몇 명? 그렇죠, 하겠죠. 뭐 예를 들어 청고 몇 명, 청고에서 몇 명, 신흥구에서 몇 명, 오랜만에 또 야 니네가 잘났냐 우리 학교가 인구에서 몇 잘났니 명 그러겠네. 밝혀야겠네, 그죠?
내년에는 몇 명을 더 늘리겠다. 각서 쓰고. 응? 아우 선생님들, 그래야 학생들 하는 거야. 피곤하겠다. 우리 그게 우리 70년대 때 했던 거예요. 전 70년대 때 이제 대학 들어갔는데 그때 뭐냐면 서울대 몇 명 가냐 뭐 이런 거 따져갖고 서울대 그갈 때 이제 종가가 야 너 하여튼 뭐 조금 경쟁력 떨어지는데 거기 막 보니까 서울대 숫자 맞추고 그랬어요. 맞아요. 우리 때. 어. 지금 그거랑 뭐가 달라? 걔 적성기 뭐 필요 없이 서울대 숫자 맞춘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그냥 강제로. 서울대 갈 분들은 가셔야 돼. 아니, 가지 가야죠. 말라는 게 네, 아니고. 많이 안 가셔야 가는 돼요. 사람도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을 그렇죠. 잘 개발해서 더 훌륭하게 살 수 있도록 공교육이 잘 해야 되지 그게 않겠어요? 교육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옛날에 60년대, 70년대 때는 교육부가 아니고 문교부였어요. 그죠? 그러다 이제 교육부죠.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건 문교부 스타일이야. 교육부가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저도 지금 이게 우리나라 진짜 교육제도 바뀌어야 되는 게 수능 있지 않습니까? 옛날 대형마트도 어떤 시절에 몇십 년 전에 만든 수능이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아직 수능이야.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맨 위에서부터 사고방식들이. 근데 화나셨네. 화나도. 화나셨네. 요새 건드리지 마.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어젠가요? 뭐 초등학교 6학년이 선생님한테 뜨거운 밤을 보내라는 걸 문자를 보냈다고 하고 그래서 학교 현장에 엄청 힘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근데 무슨 뭐 아침에 간편식을 준다고 또 간편하지 않은 간편식을 준다고 하고 선생님들이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이 지금 뭐 단제고 때문에 이거 뭐 1년 연기하고 하는 게 지금 이게 이슈가 되는 이유가 좀 이상하다. 지금 나는 교육 행정력을 좀 낭비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하는.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흔들리지 않는 거, 그냥 그 저기 시대가 변하면서 좀 바뀌어야 되는 트렌드 이런 것들로 이렇게 변화 발전할 수는 있지만 막 뭐 이렇게 진행되고 고민돼서 추진하려고 그랬던 것들을 뭐 지우기 논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휙휙 바꿔내고 그러는 것들은 학부모 입장에서도 너무 불편해요. 교육은 그리고 바뀌지 말아야 돼. 이렇게 변화 발전은 해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나 그렇게 바뀌는 건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공론화위원회가 오늘 출범했던데 이건 공론화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단체고는 도대체 이게 뭐가 뭔지 헷갈려. 공론화위원회가 출범됐다고요? 부장 판사가 뭐 위원장이 됐고 뭐 그러면 교육위원장이 공론화위원회를 뭐 도의회 교육위원장이 뭐 참여하고 그런다는데요? 그럼 이 단체고는 공론화위원회에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참 의심스럽습니다. 공론화위원회를 하려면은 근거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거 대대적으로 좀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제가 자세히 못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논란들 세 가지 뭐 큰 사건이 있었다는데 그래서 취임한 지 1년밖에 안 된 윤건영 교육감의 리더십에 대해서 지금 이제 좀 의문을 제기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인사에 대해서도 약간 좀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본인이 하는 인사가 맞냐? 이게 조금 이제 설왕설래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김병우 전 교육감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는 하도 많이 욕도를 해가지고 알아요. 누가 어쨌대더라, 다 날라갔더군요, 그 사람들. 근데 뭐 그거야 전 교육감 사람들이니까 뭐 날라간려니 합니다. 근데 지금 윤건영 교육감 인사는 자기가 잘하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들은 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김병우 교육감도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인사 부분이에요. 새는 좌우 날개로 나눈 거예요.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가 있는 거예요. 그 교육도 보수적인 게 있고 진보적인 게 잘 컴프로마이즈 돼서 가야 되는데 김병우 교육감도 그때 한쪽 싹 죽였잖아. 그러니까 이쪽도 욕을 한쪽 다 죽이고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감이 하는 일은 뭐냐면 네. 자 왼쪽 날개도 있어야 되고 오른쪽 날개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게 이제 새가 나는 원리를 위해서 비행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교육감은 새 날개짓은 아니야. 제트 엔진을 붙여주는 거지. 날개짓을 하는 게 그게 자기 철학이고 정책인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인 거예요. 근데 뭐 제트 엔진 붙여주는 거 둘째 치고 한쪽 날개에다 팍 여기 잘라버려. 이거랑 뭐가 틀립니까 이게? 김병우도 그랬고 지금 이쪽도 그렇고 난 도무지 그 저번에는 저쪽이 득세했으면 지금 이번에는 이쪽이- 반대쪽이 득세할 네. 수 있다. 물론. 있을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교육감이라면
내가 예를 들면 제가 진보 쪽이라도 이쪽에 보수 쪽에 소중한 얘기들이 있어요. 교육에 반영할 거. 그건 놔둬야지.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다 반영을 해야지. 한 쑥떡 자르면 그 사람들이 뭐 전공이 무백입니까? 뭡니까? 거기다 뭐 들리는 얘기는 뭐 옛날 무슨 교육감님 하셨던 분의 뭐 입김이 작용한다는 얘기. 멘토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뭐 멘토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까지 이제 의원이고 이렇게 하면서 지켜보는 거는 절대 진리가 있어요. 사람을 쳐가지고는 사람으로 뭔가가 이루어지지는 사람으로 뭔가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사람을 쳐내갖고 뭔가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아, 사람을 날려서 뭐 되는 건 없어요? 날려서 되는 건 없어요. 자기끼리 모여서 자기 의식이 맞는 사람들, 감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으쌰으쌰 하면은 공업도 되고 잘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재들은 다양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은 엄청나게 그 자기 신념이나 철학과 뭐 정치적 성향이 뚜렷 여기 드러내고 그러지 않아요. 오로지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 반대쪽에서 막 씹어대고 공격하는 거는 절대 죽이면 안 돼.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그 무리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정말 최선을 다하게 돼 있거든. 거기 공격 안 당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큰 아군이라고. 이제 그잖아. 오히려 자기를 그렇죠. 자기를 살기 이렇게 굉장히 큰 긴장하게 아군이라고. 하는 매기 같은 존재인데 근데 그걸 왜 쳐내냐. 다 근데 그런 성인군자지 그게.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우리 교육도 좋고 예를 들면 정치도 좋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그게 우리의 불행으로 오는 거죠. 단체장들이 리더가 돼야 되는데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 날개 수리하고 날개 잘라내고 그러는 수리공이 돼버린 그렇게 되면은 그 조직은 비행기는 전혀 절대 날 수가 없어요. 진짜 단체장은 전체 이렇게 관망하면서 쭉 앞으로 밀고 나가고 뭐 연락해서 어디 관제탑이랑 송신하고 그러는 것들 해야 되는데 수리공 돼가지고 비행기 날릴 수 있겠어요? 그것도 한쪽 잘라내는 것이지. 거기 보니까 교육청의 뭐 간부들 중에 바른 말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세요. 저기 보니까 뭐 이쪽 자르고 저쪽 자를 때도 보면 김병호 교육감 시절에도 득세했고 또 지금도 득세하는 사람들이 있더만. 그건 능력이겠죠. 그러니까 보기 안 좋던데. 글쎄요, 그 관운이라고 하죠. 그렇죠. 관운. 아 관운이 아니고 아부운. 말을 똑바로 합시다. 공무원들은 왜 이렇게 그렇게 해요? 그냥 그 사람 능력인 거예요. 능력. 그다음에 그 안에 뭔가 그 사람도 미라이 같은 겨자씨만한 그 도움을 주고 가겠죠. 조직을 위해. 그렇게 봐야지. 안 그러면 부대 껴서 못 살아요. 힘들어요. 그 사람들은 주로 저기 안주를 닭발 먹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이렇게 저 김영환 지사님 얘기만 하다 보니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그동안 윤건영 교육감 얘기도 많이 하고 이범석 시장 얘기도 많이 했으면 그동안 이렇게 이런 일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좀 얘기 좀 해놨으면은 이렇게까지 안 왔을 건데. 그러니까 맨날 좀- 김영환 지사 얘기만 하다 보니까 그죠? 근데 이제 하나 저는 그래도 좋게 보는 게 아마 윤건영 교육감에 대한 이제 마지막 기대인데 이걸 들으면서 내가 디버깅 해보겠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디버기 뭐예요? 그 잘못된 걸 수정하는 아, 거예요. 수정. 이게 저는 믿어요. 우리 교육감님 그러실 수 있는 아멘.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 그런데 벌써 이제 1년 됐는데 3년 선거에 나올 선거 얘기가 나와요 벌써. 뭐 김진균 청주시 체육회장, 유윤식 충북 교선노조 위원장, 또 심의보 벌금 맞았잖아요. 90만 원. 90만. 그래서 이분 또 하실래나?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김미호 저 교육감도 나온대네 안 나온대네 뭐 이거 자꾸 나오니까 일단 선거 얘기가 벌써 이게 웬 말이냐 이거죠. 이게 나온다 해도 1년 전에 나와야 되는데 이제 1년 지났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 좀 들으시는 많이 거? 듣죠. 많이 네. 듣고 뭐 심지어는 뭐 죄송해요. 제가 주민소환제까지도 교육감도 해당되냐고 지난주에 누가 나한테 물어봤어요. 아 정말요? 네, 진짜로. 이게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농담도 하면 꼭 4년 다 채울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 남이 그래. 나는 윤건영 4년 해야지. 정말 잘하고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럼 뭘 상식하게.
아유, 마음 아프다. 마음 아프다.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교육감에 대해서 설왕설래 하는 것 자체가 별로였거든. 별로 없죠 사실은. 네. 선거 때만 돼야 그쵸, 뭐 이러쿵 저러쿵 뭐 좋네 싫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건데 이 평상시에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그렇게 교육계에서도 그렇고 학부모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거네요. 뭐 1년 됐고 앞으로도 자주 얘기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김영환 지사님한테 달렸습니다. 그분이 이슈 메이커기 때문에 뭐 워낙 빅 뉴스 메이커라 그분 하는 거에 달렸어요. 그래서 이 덕담 한 말씀씩 앞으로 좀 잘 하십사는 기대, 그다음 충고라고 할까 덕담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먼저 할까요? 예. 그 교육감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사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3년 남았습니다. 3년이 짧은 것 같죠. 그런데 1년을 되돌아보면은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또 그 다시 고쳐야 될 일들이 지금 본인은 알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3년 동안 차근차근 해나가시면은 그 주민들이, 시민들이, 도민들이, 그 다음에 학생들이 있고 뭐 부모님들이 이제 올바른 평가를 받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부디 흔들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계속 이렇게 반추게 되돌아보고 이렇게 실수를 하지 않는 것들이 정치인이 살아가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화이팅!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은요? 네. 나라를 죽이는 건 잔소리고 나라를 살리는 건 딴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잔소리라고 하는 거는 교사나 선생이나 교육감이나 그 틀에 맞춰놓고 그 틀에 있으라는 거거든. 이게 경쟁력이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잔소리 하지 말아야 돼. 이제 교사들도 그렇고 교육계도 그렇고 교육감도 그렇고 저기 부모들도 그렇고 딱또 애가 딴소리가 있거든. 딱또. 그래서 정말 애들 딴소리가 많이 퍼져나가면 우리나라 먹고 삽니다. 제발 교육감님 여기저기 잔소리 하지 말고 가만 계셔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삐딱 토크 대타하시는 분들이 이 저기 중국에 계시는 한자기 의원님 깜짝 놀라겠네. 오늘 이거 보고 비행기 오늘 잡고 올 것 같아요. 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